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프레스룸 진행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 중진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당장 스톱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축하 전화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며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지 취재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함께할 매일경제 논설위원 윤경호입니다. 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취재기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는 프레스고 새로 신설한 코너입니다. 유호정 기자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오늘은 국회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이 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 국회 246호 제4회의장에서 열렸는데요. 지금은 투표가 끝난 이후라 이 자리가 모두 비운 상태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과 의원들 모두 예측할 수 없는 투표 결과를 이곳에서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어 한국당 새 원내대표 사령탑에 앉을 의원 이 심재철 의원이 앉게 됐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4파전이었습니다. 기호순으로 3선 강석호, 4선 유기준, 재선 김선동, 5선 심재철 의원이 출마표를 던졌었죠. 이 재선부터 5선까지 친박과 비박,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 각각 2명씩 포진해 있어 그야말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황 대표의 이른바 황심이 특정 후보를 향해 있다. 이런 소문까지 무성했던 상황. 의원들이 황심에 결집할지 아니면 견제구를 던질지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렇게 열린 첫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와야 하는데요. 이 심재철 의원조가 39표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지만 과반을 넘지는 못했고요. 이 강석호 의원조와 김선동 의원조가 나란히 28표로 동수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결선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2파전이 아닌 3파전으로 결선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 이 심재철 의원조가 가장 많은 52표를 얻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심재철 의원 대여권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앞서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야의 극한 대치 전국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프레스고 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입니다. 네, 유호정 기자가 오늘 있은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유 기자, 5선의 심재철 의원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조가 당선이 됐는데 오늘 투표는 어땠습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 후임으로 과연 적합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 4파전이었는데 이 하나의 대세 후보가 없다 이런 관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들도 굉장히 오늘 경선 장소에 많이 몰렸던 상황이었는데요. 투표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요. 1차 투표 결과가 10시 55분쯤 나왔습니다. 이제 1번, 2번, 3번, 4번 후보의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특히 의원들이랑 기자들 제각각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중진 의원의 표가 갈 거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정말 끝까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가장 많은 표를 받았던 심재철 조 때는 당연하고요. 이 3번 후보 득표수 때 나올 때 이제 반응도 굉장히 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반수 득표가 나오지 않던 상황이라 1번 후보와 2번 후보, 3번 후보가 이 동률이 나오면서 2파전이 아닌 3파전으로 결선이 될 거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곧바로 11시쯤에 결선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다들 이 마음을 정하고 오신 건지 이 기표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투표 때 투표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의원들이 부랴부랴 다시 투표장에 와서 마지막 표까지 던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1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106표가 똑같이 이제 들어갔고요. 이 2차 투표는
15분도 채 안 걸린 채로 예. 이제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개표가 그대로 시작이 됐고 이 개표는 5분 안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 여성교 의원의 발표로 심재철 의원이 당선이 됐다는 발표가 나고요. 바로 박수로 이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연히 자리에 있었고 이제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이제 밝은 웃음으로 이제 당선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새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등장한 심재철 의원의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황심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합니다.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고 망치는 행동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우리가 뽑은 당대표로서 대권 잠재 후보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또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같이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폭정을 막아내고 총선 승리와 구국의 길을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네, 새 자유한국당 원내 사령탑이 된 심재철 의원의 얘기 또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김근희 기자, 이 심재철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뭐 세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호남, 운동권, 그리고 비박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광주 출신으로 이제 호남 인사 중에 한 명이고 예. 또한 이 과거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이 비박계 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문재인 정부와 이 정면 충돌하는 이른바 강성 투쟁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지난해 이 청와대를 비롯한 이 정부 부처의 비공개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었고 또 이해찬 대표 유시민 이사장과는 이 서울의 봄과 관련해서 뭐 밀고 진실 공방과 관련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예. 또한 이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이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서 내리 5선을 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한국당에서 자신이 스스로 공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과거 운동권이었죠, 그렇죠? 이 다리 다친 것도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이제 투옥 생활 중에 그런 후유증을 앓은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오갔어요. 네, 문희상 의장이 이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과 민주화 동지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깜빵 동기이다 이런 표현을 예. 쓰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민주화 동지로 말하면 이인영 동지보다 심재철 동지가 나랑 더 빨리 만났어. 같이 계셨다면서요? 감방 동지. 거기 그 자리에 이해찬 총리도 배우 노정자가 모두 와주셨고. 그분들끼리 좀 모이셔서 맨 처음에 축하연 하시면서 뭐 좋은 정리를 잘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분은 원내대표께서 잘 도와주시고. 네, 보신 것처럼 이 문희상 의장은 자신과 과거 이제 같은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기 때문에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과거 이 투옥됐던 때를 회고를 하면서 오히려 뭐 이인영 원내대표보다도 이 심재철 동지 더 빨리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도 이렇게 민주화 운동 때 기라성 같았던 분들이 있었으니 앞으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제가 앞서 잠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제 다친 후유증 때문에 다리를 이제 좀 저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93년, 그러니까 MBC에 85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MBC 노조운동을 했는데 그 때문에 잠깐 투옥 생활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MBC에 다시 복직이 된 게 93년인데 그 93년에 첫 출근한 날 하필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생사를 거의 헤매는 정도로 20일 정도 크게 다쳤다가 깨어난 정도인데 그 후유증으로
3급 장애인 판정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1980년에 서울에 봄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이력은 좀 특이합니다. 황교안 대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기종 기자? 네, 아까 잠시 발언 모습 보셨는데요.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김근희 기자 말한 대로 강성 투쟁 경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어서 이 부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예. 당장 패스트트랙 같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한다. 또 좌파 정권 공작 정치, 야당에 대한 탄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해야 한다. 이런 발언했습니다. 예. 윤 의원님, 지금 이번 새 원내사령탑 선거에서 과연 황심이 있느냐, 또 황심이 있다면 작용을 어느 정도 한 거냐, 이게 이제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의 관전 포인트였어요. 좀 심재철 의원은 황심이 작용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황심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한 결과입니까? 예, 당 안팎에서 나온 얘기로는 반황심이 오히려 투영된 거다. 황교안 대표가 제왕적도 아니고 제황적인 당내 리더십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오히려 반발 기류로 최다선인 5선의 심재철 의원에게 표가 몰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제가 봐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는 아마 지금까지는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뜻이 있는 그대로 어찌 보면 투영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면 남은 뭐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5월 29일까지이긴 하지만 선거 전까지만 따진다면 남은 한 5개월 정도에는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좀 적절하게 가지 않을까. 좀 좋게 표현하면 견제와 균형이고 조금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간의 약간의 갈등이나 충돌 이런 것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그 갈등 체제 양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나경원 대표, 황교안 대표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당내에서는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았을지 모르지만 여당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한 배를 타고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배를 타고 왔죠. 그동안에 원내에서의 협상이라는 거는 거의 실종이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뭐 지금도 그 후유증 있습니다만 덥수룩한 모습도 그 중에 하나고요. 느닷없는 단식도 있었고 또 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장외투쟁 뭐 계속 이어졌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오늘 당장 원래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도록 돼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안과 나머지 법안들도 뭐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만 처리하기로 그렇게 잡혀 있었지만 전격 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걸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투쟁보다는 협상을 오히려 하자는 쪽으로 뭔가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모멘텀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 모멘텀을 이번 원내대표 경선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 등장으로 마련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황교안 대표는 초재선에 이 젊은 의원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는 이른바 김선동 후보 쪽이 좀 됐으면 하는 내심으로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5선에 경험이 많은 심재철 대표가 새 원내 사령탑을 맡았습니다. 이쯤 되면요, 5선 정도 되면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좀 더 능수능란하지 않을까. 야당 그리고 지금의 여당이 이 심재철 새 원내 사령탑을 좀 반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각 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당선 축하한다. 이러면서 협상을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치 복원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예산과 민생 법안 등에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심 원내대표의 정치적 도량을 기대한다. 어느 때보다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한 협상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4+1 합의를 뒤집기 위한 반칙이나 꼼수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자, 기대도 있고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여야 관계가 그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심재철 대표가 등장을 했으니 나경원 원내대표는 퇴장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의 소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예. 했는데요. 그래서 뭐 정권을 허망하게 빼앗기고 한국당이 참 서럽고 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다라고 하면서 역사가 20대 국회 한국당 의원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오늘 선출된 훌륭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이 탄생돼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이제는 원내대표에서 평의원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지역구 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구 쪽에서 뭐 연탄을 나르는 모습 등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어제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본인의 뭐랄까 개인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이제는 평의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 관리 등에 아무래도 좀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는 원래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처리 또 내년 예산안 처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심재철 새 원내사령탑은 예산안 보류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빨리 좀 철회가 돼야 되는데 쉽게 풀리지는 않네요. 네, 일단은 오늘 이 새 원내대표가 예. 선출이 되기 전까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신임 원내대표의 한국당에 누가 앉을지에 따라서 이제 계속 투쟁을 해 나가냐 아니면 대화에 나서냐 이 부분도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이 공격수인 심진철 의원이 꼽히면서 어떻게 될까 이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협상에 나선 모습이긴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여야 3당이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를 잠시 미뤄두고 이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열어서 이제 처리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이 선출 이후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오늘 계획됐던 일을 이제 하루 미룬 양상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또 어떤 협상이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예산안 그리고 또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아주 산적한 민생 현안이 많거든요. 새 원내사령탑도 등장을 했으니 좀 20대 국회 좀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일 처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물러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이 될 수도 있지만 전 안건 199건에 대한 안건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엔 패착 중에 패착이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전법이라든지 데이터 3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거는 그것대로 따로 협상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장외투쟁도 하고 정말 황교안 대표가 했던 단식도 하고 정치적으로 협상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법안 처리할 수 있는 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정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